자, 연습 문제 9단원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군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보면 두 군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군의 합이 지금 5-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18이 될 거니까 얘는 0보다 작네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그럼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알파 제곱이 얼마야? 9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알파 값은 이제 뿔마 3이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에다 넣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자, 5-m 이렇게 될 거니까 m 값은 5에서 알파 더하면 되네. 근데 알파가 지금 3인지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모르는 거고, 사실 둘 중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건 아니니까 m 값도 2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3을 넣어주면 8이 될 거고, 마3을 넣어주면 2가 나오겠네요. 또 뭐 둘 중에 혹시 뭐 안 되는 게 있을까? 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실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번 문제는 한근이 2-루트 3 이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개수가 뭐냐인 거죠. 근데 여기 개수가 지금 유리수인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켤레근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근이 2-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2+루트 3인 거죠.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합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가 둘이 더하면 4네요. 그래서 a 값은 마4인 걸 구할 수 있고요. 곱은 b가 나올 거고, 계산해주면 4 빼기 3이니까 1 나오네요.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이요,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거의 두 군의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요 근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1이고 알파 베타는 4인 걸 알겠죠. 그래서 뭐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꼭 하나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4는 0이라는 정보랑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0이라는 정보도 같이 체크해주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식 정리할 때 좀 편한 것들이 있어서. 저 빨간색으로 쓴 거는 결국 그냥 근의 정의예요. 근은 원래 대입하면 만족하는 값인 거니까. 얘가 원하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지. 자, 그러면 뭐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한 거고 마이너스 8 될 거니까 마7 이렇게 나오나요? 좀 이상한데? 아, 저기 잘못 썼구나.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도 마이너스 바꾸고, 그럼 이제 플러스 되네요. 플러스 그럼 여기도 9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여기도 지금 1 플러스 2i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개수가 뭐인지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 보니 실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혈액은 이호가면 되죠. 그 한 근이 1 더하기 2i고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2i 되겠네요. 그러면 합은 a고 요 값이 2가 될 거고 곱은 b가 되고 요 값이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방정식은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5, 알파 베타는 2. 그리고 나서 똑같이 추가로 더 생각해 줬으면 정보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2는 0.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더하기 2도 0이다. 요거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걸 보면 첫 번째 물음은 알파 제곱 더하기 7알파 더하기 2랑 베타 제곱 더하기 7베타 더하기 2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2가 0이었으니까 얘는 2알파가 될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2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4알파 베타 물어보는 거고 4알파 베타면은 알파 베타가 2니까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문제를 잘못 봤구나. 여기 너무 예쁜 숫자 나오고 당황했잖아. 여기가 다르네요.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베타 나오네요. 마이너스 1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8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저것도 똑같이 정리해 보면 얘는 알파분의 마이너스 8베타 베타분의 이거 마이너스 8알파네.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이게 얼마냐? 그러면 통분해야죠 뭐.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8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알파 베타는 얼마인지 알고요. 알파 베타가 2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해주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이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5에 알파 더하기 베타 해주고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게 얼마야? 21인가요? 그럼 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체크한 저 정보 저거 하나 써줌으로써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요. 물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답이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닌데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자, 4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ab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b가 될 거고 알파 베타 값은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저기다 넣어주면 ab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요. 우리 습관적으로 이거 하고 싶어야 되죠.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A랑 B랑 정수래요. 그럼 곱해서 마일되는 건 1하고 마일이거나 마일하고 1이거나 밖에 없잖아요. 요렇게 바꿔놓고 나서 만족하는 A랑 B를 찾아보면 얘는 A가 2여야 되고
얘는 b가 마 2여야 될 거고, 여기는 a가 0이면 되고, 여기는 b가 0이면 되나요? 뭐 정수 ab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건 뭐 2랑 마이 0, 0 이렇게밖에 없겠네. 자, 이제 5번 봅시다. 자, 같은 2차 방정식을 A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건 나머지는 다 잘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이 아니라 합은 멀쩡한 거지. 그러니까 A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합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마 13하고 4가 나왔다니까 합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9? 요거는 정확한 정보라는 거죠. 항상 잘못 푼 문제를 보고 나면 우리는 이게 똥멍청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때는 잘 본 정보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며. 그럼 b가 얻을 수 있는 건 곱에 대한 정보는 정확한 거죠. 그러면 4랑 5가 나왔으니까 곱 20은 맞겠네요. 자,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9고 곱이 20이 되려면 방정식 뭐 세울 것도 없죠. 여기 마4하고 마5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허수 알파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고 알파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의 근일 때 a 값 b 값을 구해세요. 대신에 a랑 b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뭐 허수 나왔으니까 뭐 대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판별식 생각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대입해서 지우고 나면 뭐 적당한 알파 값과 뭐 b와 a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뭐 요런 생각도 좀 해보죠. 일단 허수라고 했으니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뭐여야 돼요? 알파에 켤려야 되죠.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게 개수가 실수라는 얘긴 거고, 그러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 둘이 곱하면 b가 나오는 구조인 거네요. 네, 똑같이요.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1하고 알파 켤레 더하기 1을 하면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하고 알파 켤레 더하기 1을 하면 a가 나오겠죠. 일단 요 식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b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식을 정리해주면 b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a라는 거네요. 연립해 줄 수 있겠죠. b를 없애볼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b인데 b 값이 2a 더하기 1이잖아. 그 넘겨주면 3a는 1. 그러면 a 값이 이상하죠.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여기가 3이 될 거고 a 값은 1이네요. a가 1이면 b 값도 1이네요. 그럼 뭐 a, b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왔네. a는 1, b는 1. 또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 많이 봤던 패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7번 봅시다.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둘을 했더니 5가 나왔대. 자, 그때 3x-2는 0의 두 근의 합이 얼마냐?
일단 우리가 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만족하고요.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 만족하는 거죠. 자, 똑같은 F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3X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돼?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죠. 즉 3X-2가 알파가 되거나 3X-2가 베타가 되면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X 값은 3분의 알파 더하기 2이거나 3분의 베타 더하기 2면 되는 거죠. 자, 2를 더해줬으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 그랬으니까 3분의 9 해서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3이다. 요것도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복잡하게 느꼈는데 사실 뭐 패턴 매번 똑같은 거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풀 정도의 수준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8번 문제인데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아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다음 근을 알파랑 베타로 나타내 보라는 건데, 1번은 뭐 이제 징글징글하죠. 개수가 역수이면, 그러니까 개수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역수근을 갖는 거였잖아. 그래도 찝찝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x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x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근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t로 치환해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이 얘기는 t 값이 알파거나 t 값이 베타란 얘기인 거죠. 근데 t가 역수였잖아. 그럼 여기서 x 값은 알파분의 1이거나 베타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자, 2번도 a제곱으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b 곱하기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는 x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c가 되겠죠. 자, 근데 근계수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 알파분의 베타였죠. a분의 c는 알파 베타였고요.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뭐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형태로 이제 정리해보고, 아니면 이제 주어져 있던 근계수를 이용해서 뭐 a, b를 좀 바꿔본다던가 하는 정도의 변칙만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거는 되게 자주 물어보니까 그냥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요렇게 나왔을 때는 근이 역수라는 거.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아이니까 그냥 조건처럼 기억해 두셔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때 BC가 2A, AH가 B, 자, 그때 BH랑 CH의 길이를 가지는 걸 구하려고요.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이제 다 아시죠? 얘가 2A인 건 또 알고 있죠? 얘가 B라는 거.
뭐 요거 한 적 있을 텐데, 저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 나오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 그 다음에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 아, 그럼 저 B가 아니라 루트 B구나. 루트 B. 그럼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루트 b는 0일까요? 아, 아니,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b가 아니라 b제곱이지. 루트를 씌울 게 아니라. 요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쉬우니까 잔실수가 늘어나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조심하세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저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건데, 아까 이제 P는 모두 양의 정수고 알파랑 베타의 최대 공약수가 3일 때 알파랑 베타랑 P 값 구해보라고. 그럼 이제 알파라는 거랑 베타라는 거에 최대 공약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 3을 갖고 있는 얘기겠네요. 3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럼 얘를 뭐 3m, 얘를 3n 요렇게 둡시다. 당연히 mn은 서로 서야겠지. 자, 그때 그러면 두 근의 합은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3m하고 3n을 더한 걸 거고, 얘가 지금 36인 거니까 m 더하기 n은 12겠죠. m 더하기 n은 12.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그럼 여기는 9mn이 나올 건데 요 값이 5p라는 거죠. 5p. 자, 그럼 요렇게 나와 있다는 건 요 mn하고 5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즉 mn이라는 건 5의 배수여야겠지. 그럼 mn이 5가 없으면 5p라는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즉 m과 n은 어쨌든 5라는 아이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누가 갖고 있는지는 뭐 사실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합이랑 곱인 거니까. 그러면 합이 12인 거에서 둘 중에 하나 5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5랑 7 해서 12 만들어내는 거 말고 사실 다른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죠. 혹시 뭐 음수도 가능할까? 양의 정수, P가 양의 정수. 그러면 음수는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큰 거라고 했으니까 저 m이 7이어야겠죠. 즉 알파는 이제 3 곱하기 7 해서 21이어야 될 거고, 베타는 3 곱하기 5에서 15가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해주면 P 값은 얼마야 되냐, 97에 63 요렇게 나와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알파는 21, 베타는 15, P는 63이네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많이들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잘 풀 수 있죠? 요게 두근의 합이 2p,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p 나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다. 요렇게 봐주는 거였지.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베타가 0이 되고, 강제로 인수분해 해주면 저게 9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해서 9 되는 걸 찾아줄 건데, 곱해서 9 되는 거라고 해봐야 1, 9 아니면 3, 3 아니면 뭐 9, 1 뭐 요렇게 나오겠죠. P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다 양수여야겠네요. 그럼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알파랑 베타랑 0이어야 되니까. 곱이 마이너스 6이구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둘 다 양수일 필요는 없겠네. 그럼 얘는 알파가 마2고 베타가 6이고, 얘는 반대로 알파가 6이고 베타가 마인 거죠. 00 되는 꼴은 안 될 거고. 근데 알파고 베타고 누가 큰 건 관심 없는 거니까, 실은 뭐 마이너스 6p가 마이너스 2랑 6이랑 곱하는 상황인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p 값은 얼마야?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나온 김에 참고로 똑같이 이제 근이 이제 정수근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위에처럼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방식이 있었고,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m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 있고, 얘 근이 모두 정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 알파 베타는 2m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없었고, 그때는 뭘 이용해 줬냐면 판별식을 이용했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었냐면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가 어쨌든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판별식이 뭐 4분의 1 쓰면 되겠네.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이게 2 마이너스 m제곱이죠. 자, 요 값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m 플러스 루트 2랑 m 마이너스 루트 2가 인수분해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저 m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인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정수값들 마1과 0과 1 요렇게 구분해서 대입해 보는 거였지.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x가 0이거나 마 2고요. 여기는 0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 될 거니까, 얘는 x값이 뭐나 뿔마 루트 2 나오는 거지.
1 넣어주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네. 요때 값이 x가 0이거나 x가 2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건 언제? m이 마일이거나 m이 1이어야 될 거고, 그때 두 근은 0 또는 마이고 얘는 0 또는 2고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똑같이 근이 모두 정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미지수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냐 아니냐 요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됐던 건데, 뭐 기본할 때 한번 정리했었지만 그래도 또 이게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그러면 하나를 알파, 하나를 2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 1-2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m-2가 되겠지.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건 n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보면 알파라는 건 3분의 1-2m인 거네요. 얘를 저기다가 넣어주면 2배에다가 3분의 1-2m의 제곱이 m제곱 마이너스 m-2가 된다는 거죠. 양변에 9를 곱할까요? 9를 곱하면 2에다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9m제곱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18, 저쪽으로 넘겨주면 m제곱 되고 마이너스 m 되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n 값이 마이너스 4거나 5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요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 짓기 좀 찝찝한 게, 일단은 조건들 우리가 아무것도 좀 고려 안 하고 그냥 계산만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얘가 일단 실수여야 돼, 실수. 그래서 판별식을 체크해 볼 거예요.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얘가 2m-1의 제곱에다가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할 거니까 4m제곱 마이너스 4m 그냥 9 나오네요. 그럼 판별식은 고려할 거 없이 그냥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합을 살펴보면 얘가 1-2m이었잖아. 얘도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m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냥 2분의 1보다만 작으면 되죠. 2분의 1보다만 작으면 될 거고, 곱을 생각해 보면 곱이 지금 m제곱 마이너스 m-인데 당연히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려면 뭐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지금 뭐 판별식은 그렇다 치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공통 영역은 m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만족하는 값이 뭐밖에 없어? 마사까지밖에 없는 거네요. 그 근을 막 대입해 갖고 2차 방정식 풀고 계산하고 요거까지는 다들 잘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오답을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많냐? 주어진 조건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얘가 양수여야 된다, 아니면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신경 써서 찾아야 되는 조건들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를 열심히 풀어놓고도 오답이 나온다면 대개의 경우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계산 실수를 제외하곤 이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식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얘기가 나왔으면 양수라는 근을 왜 얘기했을까? 아니면 실근이란 얘기를 왜 얘기하고 있을까? 물론 양수근이란 얘기는 당연히 실근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고 있고 내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답을 내고 있다면 뭘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오류 가능성들이 꽤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풀릴 만한,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 유형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다 한 번씩 봤던 대표 유형들이 지금 연습 문제 기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뭐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걸릴 만한 것들은 없었네요. 자, 그러면 남은 연습 문제 실력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